번째 사연입니다. 치매 노모 부양건으로 상담 올립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85세인 어머니가 치매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형제가 없고 자매뿐인데 요양병원 모셨다가 난리가 나서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묵었는지 트라우마가 생겨서 절대 안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가다 소변을 바지에 보시고 점점 자매들도 부양하기 힘들어져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엄마보다 자식이 먼저 가게 생겼습니다. 저녁에 안 주무셔서 수면제를 드려도 2시간 만에 깨서 모두를 깨우십니다. 현재 어머니 집에서 자매들이 교대로 돌보는데 점점 못하겠다는 자매가 나오네요. 결국 요양병원이 답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부산 사는 당원입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2년 전에 어머니가 치매가 왔습니다. 상태가 나쁜 편이 아니라 주말마다 제가 반찬과 먹거리를 사다 드리고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도 직장에 있는 터라 매일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면서 수술을 했는데도 걷지를 못해서 이젠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문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니 드시는 거나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없으시고 어머니가 요양병원 가시고 난 후부터 무기력증에 우울증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집이며 재산 있는 거 자식들에게 다 증여해 주시고 주변 정리를 하시더니 자살 시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가 살려고 해도 싫다,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도 싫다, 시설에 가시자 해도 싫다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좀 힘이 있을 때 죽어야 된다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 사연 잘 들으셨죠? 자, 이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령화가 진전되고 있고 노인이 굉장히 이제 수명도 늘어나고 오래 삽니다만은 그 오래 산다는 속에서 삶의 질은 굉장히 악화될 수 있죠.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뇌경색이 오든가 아니면 중풍이 오든가 마비가 오든가 치매가 오든가 혼자서 이렇게 그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 가족들이 돌보게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가족 중에 누구는 열심히 돌보고 또 누구는 안 하고 이 어떤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걸 돌보고 되는 가족에게는 엄청난 인내와 노력과 일종의 그 영혼까지 탈취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치매거나 심신이 불편한 노인 환자를 가족이 돌보게 될 때 이제 그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죠. 오줌을 받아내고 또 욕창이 안 생기도록 하고 어디로 또 나가버릴까봐 그걸 갖다 그러지 못하도록 하려면 하루 종일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돌봄에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직장에 다니거나 수입원이 필요할 때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등장하죠. 부모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내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개인 요양이 한계에 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가?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는가?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가 등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대체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공공노인 요양 체계를 두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마비되어 가는 노인에 대해서는 공공요양 체계에서 그걸 돌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공공요양 체계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대별되고 실제로 요양원은 거의 별로 없고 요양병원이 핵심이죠. 그런데 현재 노인요양보험이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요양병원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노인을 그냥 요양병원이라는 이런 명목에 일종의 고려장 센터에 보내서 거기 떠맡기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러냐?
요양병원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공공노인요양체계가 아니고 사설요양체계죠. 그 사설요양체계에 공공노인요양급여를 지불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남겨 먹으면서 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런 사람한테 그야말로 집에서도 돌보기 어려운 노인을 맡긴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돈이 좀 있으면 요양병원에 보내도 그럼 1인당 1명의 돌봄을 붙이고, 또 요양병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치료를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식된 입장에서 돈이 있으면 요양병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주는 요양보험 외에도 한 달에 300, 많게는 500만 원까지의 비용이 들어가야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모양새를 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자기가 돈이 있거나 자식이 돈이 있으면 요양병원에 가서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그런 대우는 받게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대다수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요양병원에서의 노인 돌봄 수준에 맡겨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6인 1실에 그 돌보는 요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6명을 돌봅니다. 무슨 사명감이 있고 무슨 거기에 잘 보살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한 명이 6명을 돌본다라는 그 설정부터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치매가 있거나 좀 의식에 문제가 있거나 또 몸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침대에 묶어 놓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밀양이나 장성에서 요양병원에 화재가 났을 때 수많은 노인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에 걸린 요양병 환자, 노약자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코호트 격리라는 명분 하에서 안에서 다 번져서 죽어갈 때까지 국가가 방치하는 일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깊숙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서로가 공감하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의 일종의 폐기 장소죠. 현대판 고려장 장소입니다. 또 그걸 둘러싸고 온갖 비리, 자격이 안 되는 의사들을 데려다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치료한다. 내지는 요양병원에서 실제 주인이 따로 있고 운영하는 그 퇴직한 의사들이 간판 노릇을 한다. 요양병원에서 부정으로 수급을 타낸다. 노숙자 등을 데려다 놓고 요양병원에서 가족들에게 최대한 많은 비용을 갖다가 전가하기 위해서 주사를 마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목적하에 견적을 딴다. 이런 요양병원과 둘러싼 것이 일종의 중요한 사업이 되고, 그래서 아무런 의료 관련하지 않은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사무장이 되고, 그리고 의사를 데려다가 요양병원을 몇 개씩 운영하면서 떼돈을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 일종의 정부의 요양급여를 타먹고 챙기기 위한 비리수단 기관처럼 되어가면서 그 속에서 노인 요양은 뒷전이 되고 가다 놓고 묶어 놓고 그냥 수용하는 기관처럼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거기 부모를 맡기면 돈이라도 있으면 그 부모에게 한 500만 원씩 월 투자해서 그래도 1인실 대우를 받게라도 해주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못하고요. 그냥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완전히 노인 돌봄은 확대와 비위생적인 그리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해주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시간 나시면 자기가 그런 꼴이 되기 전에 요양병원을 한번 가서 둘러보십시오. 거기에 과연 사람이 있을 만한 그런 곳이 되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 요양 문제가 누구나 노인이 되면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진심으로 고민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요, 남일처럼 생각하고 닥치면 각자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그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 환자와 또 그를 부모로 모시는 자녀들 간에 또 부부 간에 엄청난 인간적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결국 돌보다가 한계에 와서 요양병원이 답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보내면 우리가 불효냐. 사연 2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치매가 와서 엄마가 골절까지 돼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그 뒤부터 우울증에 빠져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자살 시도를 했다. 그래서 자식이 그걸 돌보려고 해도 거부하고 있다. 그 아버지가요, 인생의 허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부인이 치매 걸리고 골절이 되어서 요양병원에 가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살기가 싫어진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식의 영혼까지도 탈곡이 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사례입니다. 자, 이런 사례에서 이것이 이 두 분의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마지막에 겪어야 될 사례인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내 눈앞에 닥치기 전에는 무관심하고 닥치면 개별적 비격으로 치부하고, 한 사람이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한국식 요양병원에 가게 된다. 그거는요, 내 자신의 인간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라는 것, 또 그런 부모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자식의 마음에 그야말로 엄청난 상처가 되고, 그렇다고 내가 돌보자니 진짜 내 영혼이 나가버리는 상태가 생긴다. 심신이 거의 고갈된다. 그리고 부부간에 한 명을 그런 쪽에 보내는 남은 사람의 마음은 찢어진다. 자,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요양시설, 그래서 실버타운 등에서 이런 것들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도 있겠지만, 돈이 없으면 대다수의 중산층 서민들은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된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대안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명 20일에서 제가 일찌감치 그 구조에 국가적 노인 요양 체계 도입 및 요양 지원 요원을 20만 명을 국가가 채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인을 돌보는 그 젊은 사람들을 개호 요원이라고 해서 방 공무원처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노인 요양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노인 요양 문제를 공공화해서 공공시설 안에서 또 공공요원을 뽑아서 그 돌보게 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걸 전부 개별화시키거나 아니면 사설 요양보건에 보내서 정부의 요양급여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돈은 돈대로 투입하면서 실제 그 환자를 돌보는 환경은 돈을 빼먹는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에다가 정부의 공공요양급여를 투입하는 거죠.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공공화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의료원 같은 거 문을 닫니 많이 하는데 그거 전부 요양병원 시설로 바꾸고 정부가 요양병원을 다수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 노인을 돌보는 의사, 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를 국가의 준공무원처럼 수십만 명을 뽑아야 써. 적어도 2명 정도를 한 명이 돌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수십만 명이 투입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일종의 공공적 고용 창출이라는 겁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잖아요. 기업이 어디에도 일자리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국가의 준공무원 형태로 이런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요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적절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직책 이름을 명기하고, 그래서 이걸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국가가 하지 않고 시설은 사설, 돈벌이 하는 그런 병원이라고 하기에도 이상한 그런 시설에다가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은 돈 빼먹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전국에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제가 본 대부분의 요양병원은요, 국가의 요양급여를 빼먹기 위한 내지 돈 있는 자식들의 효심을 갖다가 비용으로 만들기 위한 데 집중하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자, 언제까지 국가가 이런 문제를 방치할 겁니까? 더욱 심각한 거는요, 개인 모두가 언젠가 나도
그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다. 나도 요양병원에 부모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의 당사자 입장에서 공공요양체계를 도입하고 인간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를 간병하는 이 노인 요양보호사들을 수십만을 고용시키고, 그래서 그 하에서 고용 창출도 되고 노인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호스피스, 즉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마감할 수 있는, 그것이 최소한의 사람인 이상 취해야 될 기본적인 조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국가가 방치하고 아무도 정책으로 내지를 않는 겁니까? 행명 21이 일찌감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냈으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당신은 요양병원에 안 갈 겁니까? 당신은 부모를 요양병원에 보낼 일이 없을 겁니까? 왜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이 노인 요양에 대해서 전부가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강력한 주장을 국가의 정치인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노인 요양에 대한 문제, 국가적 공공노인요양체계와 공공노인요양요원들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전부 그쪽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일처럼 관심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얻은 기쁨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차가운 현실에 저병 넘어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딘가에 있을 희망만한 게 그댈 그리도 두려운가요? 저는 가슴 깊이 새겨놓은 그 말들이 어느새 쓰러져가도 우리 갔던 걸음과 길 소변 넘어 어느 화창한 봄날 흩날리며 벚꽃